여러분 혹시 요즘에 특히나 입맛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건강한 식습관 참 중요하다는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와 상황 때문에 하루 세 끼 꼬박 잘 챙겨 먹기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뭐 다이어트 때문에 좀 일부러 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너무 바빠서 끼니 어쩔 수 없이 거르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요. 혹은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어떤 질병 때문에 우리가 식욕이 점점 없어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우리가 잘 못 먹는 이유 중에서도 식욕부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유병욱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식욕부진인데요. 실제로 좀 진료 보시면서 요즘에 좀 입맛이 없다, 식욕 떨어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 전 세계적인 유행 코로나 이후에 환자분들이 미각을 잃거나 또는 후각을 잃은 분들 있죠. 젊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지난 2년, 3년 동안에는 병원에 오실 일이 없다가 최근에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고 또 가정의학과에 방문해서 후각이나 미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예전보다 식욕을 많이 잃었다라고 하시는 젊은 분들도 꽤 있고요. 또 이제 가정의학이랑 노인의학을 하는 저로서 또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면은 가장 많이 하시는 게 그거예요. 살이 빠져. 유 선생님, 내가 살이 빠지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저는 아는데. 식욕이 떨어지니까. 그런 분들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좀 식욕이 없다, 입맛이 없다 호소하시는 분들 많다는 이야기를 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식욕부진의 정확한 좀 정의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하나의 질환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자, 밥을 먹는 거를 병으로 본다. 사실 식욕부진을 병으로 본다는 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서 기본적인 거죠. 이게 시각, 후각, 그다음에 사회적 상황,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경험. 한국 사람한테 아무리 독일 음식 먹으라고 해도 별로 땡기지 않거든요. 근데 독일 분들한테 와가지고 아구찜 먹으라고 하면 이럴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다 합쳐져서 먹고 싶은 심리적 욕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위장관의 그 기능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고요. 또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렙틴, 그렐린과 같은 이런 호르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메커니즘이에요. 따라서 식욕 부진이라고 하는 거는 호르몬 이상일 수도 있고 위장관계 이상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 경험, 거기에 또 본인의 어떤 후각 시각적인 문제 굉장히 복잡하죠. 아니면 그걸 거부하는 우리가 서식적인 이쪽 뭐 신경성 식욕 부진, 아노렉시아 너보사. 저는 이제 옛날 세대라 카펜터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었던 이 남매 중에 여동생이 이 신경성 식욕 부진 아노렉시아 너보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늘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뇨 같은 만성질환, 그다음에 암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악액질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식욕분이 일어나고 체중 감소를 보이면서 이 단백질 대사 균형이 깨지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상태가 진행되는 겁니다. 사실 암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는 마지막이 대부분 못 드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러다 말겠지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악액질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이게 단순히 식욕이 떨어지는 것을 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냥 요즘 막 먹방 같은 거 보면 막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먹나. 근데 사실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잘 먹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잘, 똑똑하게. 왜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오는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균형들이 결국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면역물질을 만들어낸다? 호르몬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펠라그라라고 하는 거는 비타민 부족으로 나타나는 건데, 예, 또 각기병. 요즘에는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상외로 잘 못 드시는 분들 사이에서 면역력이 깨지면서 관련되는 감염 질환이 많이 나타나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팬데믹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어요. 따라서 잘 먹는 게 정말 중요하죠. 잘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원인들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이 바빠서 안 먹다가 호르몬 균형이 깨지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흔한 거는 슬프지만 노화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은 위장관계의 흡수력도 떨어지죠. 미각하고 또 시각적 자극이 떨어지면서 못 먹는 점. 또 최근에
이 고령화사에서 초고령화사로 이제 넘어갈 준비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이 고령화사예요. 전 인구의 14%가 65세 이상. 2025년부터는 20% 이상.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노화로 인한 부분들과 또 혼자 사시니까 고립감, 외로움들, 혼자 있으면 더 잘 안 챙겨 먹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실제로 앓고 있는 이런 치과 질환,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서 치과 질환 때문에 잘 못 씻는 거, 우울증, 또 암과 같은 질환적 부분도 있고, 또 약 중에서 우리가 위장장애 때문에 먹는 위산분비 억제제라든지 또는 기타 혈압약이나 또는 당뇨 치료제 등도 이 식욕부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스트레스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요. 계속 막 부풀고 그래서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2023년도 초기에 화두가 뭐였냐면 청소년들의 섭식장애. 그거 아세요? 먹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쫄쫄 굶어서 살 뺀다고 해서 쫄빼. 요즘에 이제 신조어들이 있는데 이런 부적절한 식습관들이 고착화 되면서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면서 여성분들이 우리가 생리가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부적절한 이러한 단백질 대사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선은 암 환자분들부터 설명을 드리면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암세포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사를 갖고 오는 영양분을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는 식욕이 늘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을 뺏기죠. 영양실조, 대사 불균형, 체지방 감소, 근육량 감소를 해서 기초대사를 주니까 더 안 먹게 돼요. 그걸 잡아주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악액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정말로 아무 먹고 싶지도 않고 먹어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건 어딘가 문제가 돼서 치료를 꼭 해야 되고, 사실 이 식욕부진이 지속되는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잘 못 드시잖아요. 못 드신 상태로 항암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 이후에 또 지속 치료에 있어서 반응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드시는 분들은 괜찮으신데 실제로 이 체중이 계속 줄어들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것도 어렵고 심한 경우에는 이 체중 감소에 따라서 사망률도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암 환자의 식욕부진하고 악액질 이런 상태들이 삶의 질뿐만 아니라 생존율 예외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암 환자들 모시다 보면 이 악액질로 인한 사망률이 20에서 30%까지 달한다는 거죠. 암 자체도 있지만 이 섭식장애가 동반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성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슈가 됐던 게, 신경성 식욕부진이 그게 무슨 병이야 하지만 정신건강의학 사망률 중에 1, 2위를 다툽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분들이든 영양의 불균형이 오게 되면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단백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단백질 섭취가 좀 줄어들고 영양,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탄수화물 의존적으로 가죠. 그렇게 되면은 단백질 섭취로 우리가 생산해야 되는 면역 물질들,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그거에 대한 합병이 생기고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본인이 갖고 있던 당뇨, 고혈압 같은 질환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약을 먹었을 때 체내에서 충분한 단백질이 있어야지 작용을 하는데 약 효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린 게, 노인증후, 노쇠증후라고 불리는 거랑 식욕부진은 다르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노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보면 막 70대에도 막 몸짱 건장하신 분들 많죠. 왜냐? 그분들은 잘 챙겨 먹고 본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걸 갖고 가거든요. 사실 노쇠라고 하는 것을 그냥 놔버리게 되면 이것이 부적절한 식이랑 이어지면서 노쇠가 실제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을 잘 챙기는 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노인분들 영양 실태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이 영양 실태를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혼자 사시는 분 그냥 아유 김치 꺼내가지고 밥 말 많아서 나트륨 과다해, 탄수화물 과다. 그러다 보면 점점 양이 줄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봐도 이 나이가 들수록 영양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속 줄어요. 이게 언제부터 급격히 떨어지게 되냐면 실제로 60에서 65세를 될 때를 정점으로 해서 50% 밑으로 50%요? 네, 50% 밑으로 양호한 분들이 줄거든요. 실제로 85세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 관리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34% 이상.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식욕부진 관리가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식욕부진,
사실 그냥 입맛이 없거나 네. 하루 이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이 식욕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어딘가 문제가 났다는 거는 뇌하 수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위장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치아 건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화 과정일 수도 있고 여러 또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네. 잠복된 상태의 질환, 암 등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식욕부진의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 상의해서 정확하게 찾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영양결핍이라든지 또는 면역결핍 그걸로 인한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병이 나타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이 나면 네. 해열제를 먹고 끝날 수도 있지만 열이 나는 원인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혹시 암 때문에 생긴 열인지 신우신염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식욕부진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 진짜 유병욱 교수님께서 이 식욕부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좀 남일이 아니고 우리 가족부터 식욕부진 겪고 있진 않는지 한 번쯤 의심해보고 더 적극적으로 원인도 찾고 개선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